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끝없는 두려움,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이요. 놀랍게도 천년 전 바이킹 전사들도 똑같은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안개 낀 해변에서 피비린내 속에. 이 잔혹한 혈액 독수리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내면 깊은 두려움을 풀어주고 내일을 위한 평화를 주는 지혜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 속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바다의 고요한 물결이 해변을 핥는 소리만 들려오던 그 밤, 바람은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은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북유럽의 안개 낀 해안, 바이킹 전사들이 불꽃 너머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공기는 피비린내로 무거웠다. 포로 하나가 무릎 꿇린 채 거대한 도끼날이 그의 등을 비추는 불빛 아래 떨리고 있었다. 이 순간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화가 된 고통, 혈액 독수리라 불리는 잔인한 의식의 시작이었다. 이미지로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모래사장이 발밑에 느껴지고 소금기 어린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바이킹들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죠. 오딘게 바치자. 그의 영혼을 독수리의 날개로. 포로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공포가 그의 숨결을 짧게 만든다. 집행자가 다가서며 날카로운 단검을 쥔다. 피부가 갈라지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찰칵 소리. 갈비뼈가 등에서 뜯겨나와 양쪽으로 벌려지며 폐가 붉은 날개처럼 펼쳐진다.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포로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밤하늘을 찢고 주변의 바이킹들은 고요히 지켜본다. 피가 모래를 적시고 안개가 그 광경을 삼켜버린다. 이 잔혹함 속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 보겠습니다. 혈액 독수리는 8, 7, 9세기 바이킹 시대의 처형 방식으로 북유럽 사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의식입니다. 오르크니 제도 사가와 라오스의 사가 같은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죠. 역사학자들은 이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논쟁하지만 뼈 화석과 무덤 발굴에서 유사한 상처가 발견되어 현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바이킹 문화에서 처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신들에게 제물 바치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872년 스코틀랜드 오르크니 제도 근처 바이킹 족장 할리왕 하랄드가 적족 포로를 처형하는 순간입니다. 불꽃이 춤추는 캠프, 고기 굽는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입니다. 포로의 손발이 단단히 묶여 있고 그의 눈에는 가족의 얼굴이 스치듯 떠오릅니다. 집행자의 손이 움직입니다. 단검 끝이 척추를 따라 파고들어 갈비뼈를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폐포가 공기와 섞여 붉은 거품을 뿜어냅니다. 포로의 몸이 경련하고 그의 비명은 점점 약해지며 바람에 흩어집니다. 바이킹들은 이 광경을 보며 오딘의 전사들이 바랄라로 떠나는 영광을 외칩니다. 안개가 더 짙어지며 시체는 해변에 버려져 독수리 떼의 먹이가 됩니다. 이 의식의 뿌리는 노르스 신화에 있습니다. 오딘이 전투와 죽음의 신으로 전사들의 영혼을 맞이하죠. 혈액 독수리는 포로의 폐를 날개로 만들어 독수리로 변신시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에길 사가에서 엘리프 크라키가 이런 식으로 처형당한 기록이 나오며 이는 바이킹들의 혈족 복수 문화와 맞물립니다. 9세기 바이킹 침략기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수많은 왕들이 이런 운명을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867년 요크 왕 엘라가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의 아들들에게 혈액 독수리를 당했다는 전설. 실제로 요크 전투 후 그의 시신에서 갈비뼈가 비정상적으로 벌려진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각을 더 느껴보십시오. 처형 현장의 차가운 공기,
땀과 피가 섞인 끈적한 느낌. 바이킹들의 호흡소리, 불꽃 타오르는 팝소리. 포로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며 그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갈비뼈가 완전히 벌려진 후 폐가 펼쳐지며 붉은 광택을 띠죠. 이 순간 고통은 절정에 달하지만 바이킹들에게는 신성한 제사입니다. 시체가 경직되며 밤바람에 식어갑니다. 주변 전사들은 메아드 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노래합니다. 혈액의 날개가 하늘로, 역사적 맥락으로 확대해보죠. 바이킹 시대 794, 길길 66년은 해적 강습과 무역의 혼동이었습니다. 혈액 독수리는 적왕이나 귀족 포로에게만 시행된 극단적 복수로 공포를 통해 적을 위축시켰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유적에서 발견된 뼈들, 특히 리버풀 근처 무덤에서 갈비뼈가 외측으로 꺾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죠.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가의 과장이며 실제로는 참수나 매달기 같은 간단한 처형이 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전설은 바이킹의 야만적 이미지를 영원히 새겼습니다. 다시 한 장면. 9세기 아이슬란드 피오르드. 눈보라치는 겨울밤, 부족한 혈투 후 포로가 끌려옵니다. 눈이 살을 파고들고 횃불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춥니다. 집행자가 속삭입니다. 내 영혼이 오딘게 날아오를 것이다. 칼날이 등을 내리치고 뼈가 갈라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폐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포로의 입에서 피거품이 새어나오며 그의 몸이 최후의 떨림을 보입니다. 눈보라가 시체를 덮고 아침이 되면 하얀 눈 위에 붉은 얼룩만 남습니다. 이 의식은 바이킹 사회의 법과 도덕을 반영합니다. 그릴룬드 법전에서 복수는 권장되었으나 혈액 독수리는 왕족 간 극한 갈등에서만 등장하죠. 기독교 전파 후 사라졌지만 사가 작가들은 13세기까지 이를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DNA 분석으로 바이킹 무기에서 포로 뼈와 맞는 상처를 확인하며 전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대서양의 거센 파도 소리, 절벽 위 바이킹 요새. 포로 왕이 무릎 꿇고 그의 왕관이 땅에 떨어집니다. 집행자의 손이 움직이며 고통의 교향곡이 시작됩니다. 갈비뼈가 뜯겨나가고 폐가 펼쳐지며 피의 독수리가 완성됩니다. 비명이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바이킹들은 불꽃을 피우며 밤을 지새웁니다. 바람이 속삭이듯 이 잔혹한 의식이 신화로 녹아듭니다. 혈액 독수리는 바이킹 역사의 어두운 거울입니다. 그것은 야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신앙과 용맹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잔인함과 신화의 경계를 성찰하죠. 이제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들어보십시오. 밤바람이 당신을 안아줄 테니. 바람이 고요한 해변에 스며들듯 고통의 비명이 아직 울려 퍼지지 않은 그 순간 북해의 차가운 파도가 핏빛 물결을 일으키며 해변을 적시고 공기는 짠 바다 냄새와 흙 냄새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희생자는 모래 위에 무릎 꿇린 채 거친 밧줄로 묶여 바람에 몸을 떨고 있다. 그의 가슴은 아직 평온하게 오르내리지만 곧 그 리듬이 영원한 악몽으로 변할 것이다. 바이킹 전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서 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쥐어져 있고 눈빛은 차갑고도 집요하다. 이곳은 9세기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 혹은 잉글랜드 해안가, 사계 전해지는 블러드 이글, 혈독수리 의식의 현장이다. 전사의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먼저 희생자의 등허리를 따라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듯 그어진다. 살같이 갈라지며 따뜻한 피가 흘러내린다. 공기가 피냄새로 물든다. 칼은 정교하게 근육층을 파고들어 척추 옆의 늑골을 드러낸다. 한 쌍의 갈비뼈, 그 단단한 뼈대가 드러날 때까지.
바람이 상처를 스치며 희미한 통증을 예고하듯 불어온다. 희생자는 아직 소리를 내지 않는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할 뿐이다. 전사는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고 갈비뼈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 크르륵 뼈가 살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살아있는 생체에서 뼈를 떼어내는 그 끔찍한 정밀함. 늑골이 날개처럼 펼쳐지며 가슴 안에 장기가 드러난다. 폐, 그 분홍빛 장기가 공기와 맞닿아 떨린다. 이제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된다. 전사의 손가락이 폐 속으로 파고든다. 축축하고 미끄러운 폐포를 움켜쥐어 천천히 앞으로 끌어당긴다. 희생자의 입에서 드디어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짧지 않다. 폐가 반쯤 뽑혀 나와도 심장은 여전히 뛴다. 신경이 연결된 채로 폐는 여전히 호흡을 시도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폐, 핏빛 날개처럼 펄럭이는 그 광경.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다. 척추신경총이 자극되며 전신에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통증. 희생자는 몇 시간, 어쩌면 하루를 버틴다. 사기에 따르면 왕 에일리프의 아들들을 이렇게 처형한 무스 전사가 희생자의 폐를 소금에 절여 더 혹독하게 만들었다고 전한다. 소금이 폐를 태우며 호흡 자체가 지옥이 된다. 이 광경을 상상하며 깊이 숨을 쉬어보라. 당신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그 느낌. 희생자의 폐도 한때 이렇게 평온했다. 이제 천천히 이 잔인함의 해부학을 탐구해보자. 블러드 이글의 메커니즘은 단순한 야만이 아니다. 정교한 해부학 지식이다. 바이킹들은 늑골의 구조를 알았다. T1부터 T12까지의 흉추 늑골을 정확히 노려 흉곽을 열었다. 폐는 기관지와 폐동맥으로 생명줄이 유지되므로 즉사하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지만 통증 억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엔도르핀이 부족해 고통이 증폭된다. 고고학적 증거는 덴마크의 무덤에서 나온다. 8세기 유골에서 등허리에 정교한 절개 흔적, 갈비뼈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사례. 오크니 제도의 사가 필사본에도 이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늑골을 펼쳐 독수리의 날개처럼이라는 구절. 왜 이런 고문을 줌아웃 해보자. 바이킹 사회의 맥락에서 블러드 이글은 단순 처형이 아니었다. 오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다. 사가 꺽쇠의 이야기에서 루키 크누트손은 적의 왕자를 혈독수리로 제물로 바쳐 승리를 기원했다. 8667년 요크 전투 후 부금브리아 왕 에텔레드와 그의 동생가 이렇게 당했다. 이스라엘 태양의 연대기에도 기록된 바. 그것은 복수이자 경고였다. 적의 심장을 노출시키지 않고 폐를 드러냄으로써 영원히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했다는 미신. 전사들은 이 의식을 통해 신의 은총을 얻고 부족의 결속을 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리전, 해변의 바람에 폐가 펄럭이는 광경은 적군을 공포에 떨게 했다. 유럽 전역에 바이킹의 공포를 새겼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희생자의 눈동자가 흐려진다. 폐가 완전히 뽑혀 나와 해변 모래에 놓인다. 바다가 그 피를 핥아간다. 전사들은 주문을 외운다. 낮고 웅장한 목소리가 바람에 섞인다. 오디뇨, 이 피를 받아라. 희생자의 마지막 호흡은 거품이 된 피와 함께 새어나온다. 주변의 횃불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들이운다. 밤이 깊어지며 고통의 메아리가 바다에 스며든다. 이 순간 바이킹의 세계는 잔인함과 신앙이 뒤엉킨다. 지적 맥락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블러드 이글은 12세기 아이슬란드 사에서 주로 전해지지만 그 기원은 더 오래된 것이다. 8세기 런던 근처 무덤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흉곽 절개와 일치한다.
DNA 분석으로 바이킹 침략기의 희생자임을 확인. 도구는 세악스라 불리는 단도였다. 길이 30cm의 날카로운 끝으로 근육을 파고드는데 최적. 폐 추출 과정은 20분에서 1시간. 혈액 손실로 쇼크가 오지만 척추신경 자극으로 의식이 유지된다. 현대 법의학적으로 재현하면 생존 시간은 3시간 이상. 이 잔인함은 바이킹의 실용성에서 왔다. 전투에서 배운 해부 지식, 동맥을 피하고 정맥만 자르는 기술, 해변의 안개가 자욱해진다. 희생자의 몸이 축 늘어진다. 전사들은 칼을 닦으며 물러난다. 파도가 시체를 덮치며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당신의 호흡처럼 이 이야기도 이제 여운으로 스며든다. 블러드 이글은 야만의 상징이지만 바이킹 문화의 어두운 심리학을 드러낸다. 권력, 신앙, 공포의 삼중주. 깊이 숨을 쉬며 이 역사의 파도를 느껴보아라. 밤이 깊어간다. 평온한 잠으로 이 의식의 변형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계서는 폐를 염소 등에 얹어 신전으로 보냈다. 풍요로운 재물. 고고학자 빌링턴의 연구에 따르면 30여 개의 유골 증거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심지어 러시아 변방까지. 바이킹의 확장은 이 공포와 함께였다. 왜 프롤롱드 아고닌가? 즉사는 연계롭다. 느린 죽음은 굴욕이다. 적의 영혼을 짓밟는 최후의 모욕. 다시 장면 속으로. 희생자의 폐가 바람에 흔들린다. 부드러운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 전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생명이 꺼져간다.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몸을 이완시켜라. 어깨, 가슴, 폐, 평온한 호흡으로. 블러드 이글의 비밀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이킹의 유산, 인류의 어둠을 상기시키는 증언이다. 이제 눈을 감고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겨라. 좋은 밤 되길. 고요한 북해의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날, 노르웨이 해안의 바위투성이 해변에서 승리의 함성이 피의 비명으로 뒤집혔다. 승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잔인한 고통의 신음에 삼켜진 순간, 블러드 이글의 날개가 펼쳐졌다. 이 역설적인 침묵 속에서 바이킹의 전설이 새겨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9세기 영국 요크의 성벽 너머 얼에일라 얼엘라 받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북유럽 침략자들의 피로 물든 검, 라그나르 로드브로크 락날 롯브로크, 이 아들들을 물리친 영웅. 그러나 그의 눈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쳤다. 라그나르, 그 전설적인 바이킹 지도자가 에일라의 구덩이에 던져져 뱀들에게 뜯어먹힌 소문이 퍼졌다. 에일라의 복수는 화려했으나 그 대가는 피의 폭풍이었다. 바람이 포효하는 요크 들판. 에일라의 군대가 무너진 후 하프단 라그나르손, 할프단 락날손, 이 포로를 끌고 왔다. 에일라의 몸은 나무 기둥에 묶였다. 차가운 비가 그의 맨살을 적시고 소금기 어린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하프단의 형제들, 이바르 무골, 아이발 더 본레스, 이 지켜보는 가운데 칼날이 움직였다. 등가죽을 조심스태키 들썩이며 갈비뼈를 하나씩 들어올렸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처럼 살과 내장을 드러내며. 에일라의 비명은 바람에 흩어졌다. 고통의 절정에서 그는 속삭였다고 전해진다. 내가 라그나르를 죽였다. 그러나 그 고백은 복수의 불씨를 키웠을 뿐. 이 장면을 느껴보십시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 피가 해변 모래를 적시는 끈적한 감촉, 주변에 바이킹 전사들이 숨을 죽인 긴장감. 공기는 구리 같은 피 냄새로 가득 찼다. 하프단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칼을 깊이 찔러 넣고 폐를 꺼내어 소금에 절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 폐가 까마귀 날개처럼 펄럭였다. 에일라의 몸은 살아있는 제단이 되었다.
죽음이 다가오던 그 순간 그의 눈동자는 후회와 공포가 스쳤을 터. 차가운 안개가 모든 것을 삼키며 밤이 깊어갔다. 이제 카메라를 뒤로 물리며 이 잔인한 의식의 뿌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블러드 이글, 혈액의 독수리. 8, 9세기 바이킹 시대의 처형법으로 사갓에서 유일하게 전해지는 기록입니다. 라그나르 사가와 오르크니 인가 사가에 등장하나 고고학적 증거는 희박합니다. 역사학자들, 예를 들어 닐스 톨슨, 니엘스 룬드은 이를 과장된 문학 장치로 보지만 잔인한 바이킹 문화, 인신공납과 희생제의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 처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딘 신에게 바치는 제물, 적의 영혼을 짓밟는 영적 승리였죠. 다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867년 하프단의 또 다른 희생자. 엘프릭 왕 엘라의 동맹자와 비슷한 운명. 리치필드의 교회당에서 바이킹들이 포로를 끌어냈다. 겨울 추위가 뼈를 시리게 했고 횃불의 불꽃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칼날이 등을 가르고 갈비뼈가 뜯겨 나가는 동안 희생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은 교회 벽에 메아리 쳤다. 주변 공기는 땀과 피, 연기로 무거웠다. 하프단은 속삭였다. 아버지의 피를 갚는다. 그 복수는 그레이트 히스닉 아미, 그레이트 히든 아미의 여세를 몰아 영국 중부를 정복하는 불꽃이 되었다. 이바르 무골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뼈가 약한 그는 칼 대신 지략으로 이끌었다. 블러드 이글은 그의 형제를 상징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바이킹의 영혼. 역사학자 줄리안 리처드슨, 은 발레스트라 말르. 유적에서 발견된 인간 뼈 조각을 들어 유사한 잔인함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가의 안개 속. 이 처형이 실제였는지 문학적 수사인지 어느 쪽이든 그것은 바이킹 신화를 영원히 새겼습니다. 이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873년경 하프단의 최후.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남았다. 블러드 이글의 희생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일라의 죽음은 덴마크 정복의 서곡이었고 라그나르 가문의 사가를 완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더비의 전장에서 또 다른 포로가 나무에 묶인다. 바람이 속삭이는 가운데 칼이 움직인다. 살이 찢어지는 감각,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는 통증. 바이킹들의 합창 같은 함성. 오딘게. 그 밤 별들이 목격자였다. 역사적 맥락으로 확대해보죠. 바이킹 침략은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약탈로 시작 11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블러드 이글은 이런 전쟁의 어두운 면, 앵글로색슨 연대기, 앵글로색슨 크로니컬에 기록된 바 없으나 아일랜드, 연대기, Annals of Ulster에서 유사 처형 언급, 학자퍼 올슨, 피레벤 머랭락스 소렌센은 이를 혈족 복수 문화로 설명합니다. 고통의 전설을 빚는 아이러니, 죽음이 영웅을 만들었다. 다시 현장으로. 노던 영국의 습지,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마지막 희생자. 그의 등에 칼이 스며들고 갈비뼈가 들어 올려진다. 폐가 드러나 펄럭이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진다. 통증의 물결이 밀려오다 물러가며 영원한 어둠. 바이킹들은 노래했다. 혈액의 독수리가 날아오른다. 이 에피소드들은 바이킹 운명을 형성했습니다. 에일라의 비명은 더블린 왕국 건설로, 하프단의 칼은 노르만디 공작국의 씨앗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통이 부서지지 않는 전설을 만들었을까요? 사가의 영웅들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파도가 속삭이는 북해에서 역사는 잠든다. 평화로운 밤 되시길. 비명 없는 비명이 메아리 쳤다.
9세기 잉글랜드의 습기찬 안개 속 바이킹 전사들의 도끼가 영국 왕 에델린의 등을 갈랐고 갈비뼈가 천천히 벌려지며 폐가 드러났다. 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 퍼지던 그 순간 처형자는 속삭였을 터다. 독수리가 날아오른다. 그러나 수백 년 후 현대의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 이야기는 속삭임으로 변한다. 고통의 절규가 왜 이렇게 침묵으로 변했을까? 혈독수리, 바이킹의 잔인한 처형법은 역사 속 진실인가? 아니면 전설의 그림자인가? 안개 낀 해안가로 상상해 보십시오. 북해의 차가운 파도가 해변을 적시고 횃불의 불꽃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밤. 866-7년 요크 전투 후 바이킹 지도자 이바르, 무족은 에텔레드와 에델린 형제를 포로로 잡았다. 감옥은 아니었다. 공개 처형장이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공기는 소금기와 공포의 냄새로 무거웠다. 에델린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그의 피부는 차가운 공기에 오싹하게 손을 해줬고 발밑에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바이킹들은 웃음소리를 참으며 도끼를 갈았다.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처형이 시작되었다. 먼저 가슴을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 피가 뜨겁게 흘러내리며 땅을 적셨다. 에델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바이킹 전사들은 침묵을 강요했다. 갈비뼈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폐가 드러나고 그것을 등 뒤로 끌어당겨 독수리 날개처럼 펼쳤다.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신경이 불타는 듯한 영원한 불꽃. 에델린의 시야는 흐려졌고 그의 마지막 숨결은 바람에 흩어졌다. 주변의 바이킹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의식의 무게가 서려 있었다. 이제 카메라를 멀리 당겨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왔을까? 혈독수리의 기록은 중세사가 오슬로의 연대기와 탈레 오브 오밍리아에서 처음 등장한다. 12세기 아이슬란드에서 집필된 이 텍스트들은 바이킹 시대를 회상하며 이바르의 잔악 행위를 묘사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이야기가 실제일까? 9세기 당대 영국 연대기 앵글삭손 연대기에는 에델린의 죽음이 기록되지만 혈독술이 언급은 없다.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했다로 간단히 끝난다. 이는 바이킹의 선전 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적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심리전. 바이킹들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독수리를 오딘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런 처형은 신들에게 제물 바치는 의식처럼 보이려 했을 터다. 시간이 흘러 중세 유럽으로 13세기 노르웨이 왕 하라르드의 처형에도 혈독수리가 등장한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는 희박하다. 바이킹 무덤에서 발견된 해골들은 도끼나 검 상처가 대부분이다. 폐가 외부로 노출된 흔적은 거의 없다. 20세기 역사가 엘리자베스 애슐리는 바이킹의 잔인함에서 주장했다. 혈독수리는 후대에 과장된 이야기다. 실제로는 척추를 절단하는 간단한 처형이었을 뿐. 최근 DNA 분석과 CT 스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대 영국 요크 발굴에서 바이킹 시대 시신 109를 조사한 결과 극도의 고문 흔적은 2% 미만. 대부분 전투 중 사망이었다. 그럼에도 혈독수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에서 부활했다. 바이킹을 야만의 영웅으로 미화한 와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가 그 시작이다. 20세기 들어 영화로 1980년대 시리즈에서 피 묻은 독수리가 화면을 채웠다. 오늘날 넷플릭스에서 이바르가 에델린을 처형하는 장면은 수백만 조회를 기록했다. 현대 스릴러 소설 잔인한 제국 시리즈에서도 반복된다. 왜 우리는 이 공포를 즐길까? 프로이트의 이론처럼
억압된 원시 본능이 표출되는 순간이다. 역사 다큐멘터리조차 이 이미지를 빌려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이제 윤리적 딜레마로 들어갑니다. 혈독수리를 재현한 현대 미디어는 폭력을 미화하는가? 2020년 스웨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묘사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15%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반대한다.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를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다. 2022년 노르웨이 피오르 해저에서 발견된 바이킹 배. 그 안에 새겨진 룬 문자. 혈독수리로 적을 벌했다. 고고학자 푸르트룽세는 이것이 실제 증거라고 주장하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문자가 후대 조각일 수 있다는 것.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깊이 숨을 쉬며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바람 소리, 횃불에 스멀거리는 열기, 피의 끈적한 감촉. 그 공포가 멀리 있지 않다. 20세기 홀로코스트, 21세기 테러의 참수 영상. 인류의 어두운 충동은 바이킹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문명은 얇은 껍데기일 뿐, 혈독수리가 신화였다 해도 그 상징은 살아 숨쉰다. 만약 사회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다시 도끼를 들고 갈비뼈를 벌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신의 꿈속을 맴돌며 평화로운 잠으로 이끌기를. 밤이 깊어갑니다. 눈을 감으세요. 역사 속 독수리가 조용히 날아오릅니다.